제2장 나의 임무. 밤 안개가 짙게 퍼지면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체형만 봐도 분명히 비몽족임을 알 수 있었다. 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다.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강력한 힘에 내 반쪽만큼의 천레배갑을 맞으면 결과는 단 하나, 나는 완전히 으스러질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전력을 다해. 나는 내 안에 어둠의 힘을 손으로 집중시켰다. 손에서는 어둡게 연기가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어두운 힘과 그의 힘을 대치시키는 것, 나중에 여러 전투를 겪고 한 힘으로 열을 압도하는 것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테크닉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양손으로 그의 주먹을 때렸다. 그러나 그 힘을 손에 모을 때 전에 피해를 입은 내 경혈이 놀랍게도 빠르게 6070% 정도 회복된 것을 느꼈다. 턴. 몸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엄청난 힘에 내 몸이 날아갔고 피를 토하며 5m 떨어진 땅에 누워 있었다. 내 어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의 주먹에 의해 내 생명의 절반을 잃었을 것이다. 왜 그가 나를 다시 공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가 또 다른 주먹을 때렸다면 내가 살아남을 기회는 없을 것이다. 나는 어렵게 일어나며 넘어지다가 겨우 서 있게 되었고 다시 피를 토했다. 그는 응 하며 놀란 소리를 내었다. 눈을 뜨고 제대로 볼 때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내 생명을 위협한 이 강력한 적, 바로 아버지였다. 나는 힘들게 물었다. 아버지, 왜 여기에? 아버지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가 내 두 주먹을 막을 줄은 몰랐다. 이제 너에게 임무를 부탁해도 될 것 같아. 임무. 내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나의 첫 주먹은 힘을 10%만 사용했고 두 번째 주먹에 10%를 더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여전히 서 있네. 최근에 열심히 훈련했구나. 나는 마음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바로 나의 아버지인가? 아들의 안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가? 만약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아마 지하에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물었다. 아까 내 손에 검은 연기는 뭐야? 나는 놀라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천마별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는 척 놀라며 대답했다. 어떤 검은 연기요? 아마도 밤이 너무 어두워서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더 생각하지 않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내가 돌아가. 내일 아침에 나를 찾아와. 나는 내게 임무를 주려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후 나는 아픈 몸을 끌며 돌아갔다. 비몽족의 체구는 정말 튼튼하다. 또한 천레배갑의 첫 부분을 연습한 결과 하룻밤 만에 상처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내게 어떤 임무를 주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나를 군대로 보내려는 건 아닐 것이다. 형들이 모두 집에 있으니 싸움 초보인 나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어떤 임무일까? 아버지의 직책과 명성을 고려하면 다른 일은 그냥 한마디면 될 일이다. 그럼 왜 나를 부른 것일까? 긴장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방 앞에 왔다.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아버지, 저요, 네이샹입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어서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온하게 서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네이샹, 넌 어른이 되었구나. 예전에 너를 가장 쓸모없는 약삭빠른 아이로 생각했지만 내가 4년 전에 변한 이후로 내 행동은 나를 매우 만족스럽게 만들었다. 형제들처럼 강인한 체격은 없지만 내 힘은 그들을 능가하며
잠재력도 그들보다 뛰어나다. 야수인간 왕이 나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을 내게 맡기려 한다. 원래 야수인간 왕의 지시로 온 임무였다. 나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임무인가요? 맡겨주세요. 꼭 완수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하겠다. 나는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전사가 되고 싶다. 할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니 눈에서 증오의 불길이 번뜩였다. 할머니가 죽은 후 나는 내 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아무도 나의 진정한 생각을 알 수 없다. 나는 강해질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지 않겠다. 그러나 복수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할머니의 원수는 반드시 갚겠다. 좋아, 당당히 메이오의 아들이라고 할 만하구나. 야수인간 왕은 내게 사람들 중에 몰래 잠입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다. 알다시피 우리 야수인간은 세 대족 중 가장 약하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마법을 사용할 줄 모르며 둘째, 야수인간은 대체로 지혜가 부족하다. 이번 임무는 사람들의 전술 자료와 마법 자료를 훔치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 몰래 잠입하라는 건가요? 맞아. 넌 올해로 16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에게는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의 인간적인 외모로 사람들 사이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주겠다. 모든 것을 배워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10년 동안 병력을 훈련시킬 것이다. 그 후 대륙은 우리 야수인간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알 것 같다.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미래의 메이왕 자리는 내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다. 야수인간 왕도 바보는 아닌 모양이다. 그는 자신의 종족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성공 여부는 내게 달려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좋은 기회다. 인간의 지식을 얻으면 내 힘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야수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야수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내 바람이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한 듯 머리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나와 함께 야수인간 왕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 잘 아는 상인이 너에게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너는 출발하면 된다. 예, 아버지, 그럼 먼저 퇴장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동의를 받은 후 나는 그의 방을 나왔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은 뛰었다. 이것은 4년 동안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인간들? 나와 똑같이 생긴 인간들일까? 나, 메이샹이 간다. 방으로 돌아와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흥분되었다. 연습을 해야겠다. 연습복을 입고 마당으로 나왔다. 첫 번째로 철례 탈감 연습을 해봤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아버지가 전해준 철례 18구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이 주먹법은 전투에 가장 적합하며 크게 펼치고 닿는 것으로 비몬트 거수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아버지가 최근 2년 동안 만든 것으로 각 주먹은 무자비한 힘으로 덮쳤다. 완전히 직설적인 대결이다. 마치 공기가 내 적인 것처럼 내 모든 힘을 담아 한 방 한 방 주먹을 휘두르며 퍽퍽퍽퍽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 주먹 아래에서 나왔다. 마당은 내가 때려서 먼지가 흩날렸다. 힘이 다해 멈출 때까지 땀 범벅이 되었지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시원했다. 마수인 왕의 궁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높고 큰 건물들을 놀라게 바라봤다. 비록 건축 스타일이 다소 거칠었지만 모든 곳에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모든 건물은 큰 화강암으로 지어졌으며 무척 두껍고 무거워 보였다. 아버지와 함께 가장 큰 건물 앞에 서며 문 앞에 표인 경비원이 아버지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네오 왕,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그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눈을 감고 말했다. 나를 알리게 해줘. 경비원이 공손하게 답했다. 예, 그리고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외쳤다. 비몽 왕 네오님 방문. 그 소리가 왕궁 안으로 파도처럼 퍼져갔다. 잠시 후, 궁 아래서 또 다른 표인 경비원이 나와 아버지 앞에서 인사하며 말했다. 네오 왕, 폐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였다. 아버지와 나는 그를 따라 나지막한 건물로 들어갔다. 이 마수인 왕의 궁은 높이가 20m로 양쪽의 지름이 1m의 거대한 화강암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내 2m의 키가 그곳에서는 너무 작아 보였다. 내가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탄하는 도중 아버지가 나를 끌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하 네오와 아들 레싱이 폐하를 찾아뵙습니다. 나는 급히 땅에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왕님 만세, 만세, 만만세. 두터운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정면에서 들려왔다. 일어나라. 우리 형제 사이에서 그런 격식은 필요 없다. 나와 아버지는 일어나 고개를 들어 우리 마수인 종족의 왕을 바라봤다. 마수인 왕은 사자인이었고 거기 앉아 있어 그의 키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확실했다.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았다. 그는 강한 몸매에 긴 로브와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썼다. 그는 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눈빛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했다. 그의 눈빛에서 그가 아버지만큼의 힘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의 현명한 눈빛은 나에게 새로웠고 마수인 중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네오, 이게 내 아들이냐?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 폐하. 아들의 어머니는 사람이며 그는 나의 비몽 종족의 힘과 어머니의 외모를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마수인 왕은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최고의 스파이로서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가 우리 마수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아이, 우리 마수인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다. 나와 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마라. 예, 폐하,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네오 형제, 내 아들의 무술은 어떻게 되니?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폐하,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이미 고수입니다. 아마도 우리 마수인 중에서도 그의 무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내심 뿌듯했지만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왕은 나를 한 번 더 유심히 바라보며 긴장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아이야, 내가 우리 종족을 위해 어떻게 일할지 나에게 보여줘라. 나는 급히 땅에 무릎을 꿇었다. 예, 저는 국왕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야수인간의 왕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내일 선발된 상인들을 당신의 집으로 보내어 네이샹에게 인간의 예절과 주의 사항을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예, 폐하. 그럼 제 아들과 함께 먼저 나가겠습니다. 왕궁을 나서자 아버지는 나의 어깨를 치며 기쁘게 말했다. 아들아, 반드시 우리 비몽족을 위해 명예를 얻어와야 해. 이번 기회는 정말 좋아. 국왕님께서도 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예, 아버지. 야수인간 왕을 만난 다음 날부터 나는 드래곤 신제국에 갔던 상인들로부터 인간의 예절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의 기억력과 모방 능력은 그들의 예상을 월등히 뛰어넘었고 원래 3개월 동안의 교육이 1개월 만에 끝났다. 인간의 예절을 배우고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는 인간의 국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경 나는 인간의 4분의 1의 피를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밖에서는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이샹, 아버지가 널 부르고 있어. 이건 큰형 네이룡의 목소리다. 세 형 중에서 큰형만이 나를 대해 친절하게 대하고 나머지 두 형은 나를 경시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문을 나서자 밝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큰형의 거대한 몸매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나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느꼈다. 형, 왜 직접 오셨어요? 전령을 보내지 않고요.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흐흐,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널 직접 만나러 왔어. 듣기로 너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가신다던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할 거야. 나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큰형은 내 이런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다. 좋아, 여기에 왔어. 내가 직접 들어가. 난 먼저 갈게. 네, 안녕히 가세요. 나는 바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큰 책상 뒤에 앉아서 있었고 한 뭉치의 문서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의 손에 있는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을 잘 봐. 이것은 내가 이번에 잠입할 때 사용할 신분 정보야. 너는 길에서 이것을 암기해야 해. 상인들에게 들었는데 그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내가 모두 마스터했다고 하더군. 이 일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으니까 내일 내가 준비를 다 해놓고 조용히 출발해. 나는 종이를 받아서 봤다. 그 위에는 이 이름, 네이샨, 드래곤 신제국의 아이카 도시 근처 롱모 마을에서 왔다. 아버지는 네이프, 장인, 어머니는 사젠, 소공예품 제작에 종사하였다. 어릴 때부터 무예를 좋아했고 10세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고 13세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혼자 대륙을 돌아다니며 살아왔다. 그의 성격은 내향적이다. 이어서는 신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정보에는 결점이 없었다. 나는 알았다. 이와 같은 이름과 성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부하에 의해 죽여진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스타일이었다. 그는 적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이 도시를 깊이 바라봤다. 여기서 나는 16년을 살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나를 드래곤 신제국의 수도인 롱시티로 보냈다. 그곳에는 인간의 4대 학원 중 하나인 천도 학원이 있었다. 내 임무는 그곳에 진학하여 모든 지식을 최대한 배우는 것이었다. 지금은 5월이었고 천도 학원은 8월에 입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나는 8월 이전에 그곳에 도착해야 했다. 오늘의 날씨는 매우 좋았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하나도 없었다. 길가의 나무에서는 가끔 새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16년 동안 살았던 그 민족에서 벗어나 내 마음은 하늘처럼 밝아졌다. 나는 무사복을 입고 머리에는 큰 두루마기를 쓰고 있었다. 두루마기는 새치의 긴 베일이 늘어져 있어 외부에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곳은 아직도 수인의 나라이며 인간은 그다지 환영받지 않기에 나의 인간적인 외모를 숨겨야만 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빈 표정을 띠고 있었으며 대화를 원하지 않았다. 엄마, 나 외지로 떠나려고. 당분간은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어머니는 나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머리를 돌려 나를 무시했다. 나의 생사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은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국 나의 어머니다. 나는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엄마, 이번에는 용신제국에 가려고 해요. 나의 말을 듣고 그녀의 몸은 떨렸다. 정말로? 너 용신제국에 가려고? 어머니의 눈에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빛이 돌았다. 나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네, 저는 그곳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어머니는 흔들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제국, 아버지, 아풍이라고 중얼거렸다. 네샨,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무엇을 원하시든 제가 할 수 있다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밑에서 작은 방울을 꺼냈다. 그 방울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방울을 나에게 건네면서 눈물 한 방울이 그 위에 떨어졌다. 용신제국에서 린풍이라는 사람을 찾아 이 방울을 전해줘. 그리고 그에게 말해 닝닝이 그를 미안해한다고. 어머니는 침대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무릎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은색의 작은 구슬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는 섬세한 자수정으로 조각된 작은 드래곤이 걸려 있었다. 나는 널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다. 이 임무를 완료하면 이 목걸이가 내게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무정했다. 나는 내심의 슬픔을 견디며 그 자수정 드래곤을 꽉 쥐었다. 내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알겠습니다.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 어머니를 등지고 나갔다. 그러나 문을 나설 때는 형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미 수왕성을 멀리 떠난 지 오래였고 나의 기분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절대로 나가본 적이 없던 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해가 정오를 지나면서 5월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이미 아주 뜨거웠다. 나는 길가에 있는 간이 참아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과일을 파는 부스가 있었고 주인은 50대로 보이는 여성 늑대 인간이었다. 그녀는 나가 부스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떤 과일 드실래요? 이것들은 전부 제가 직접 기른 건데 정말로 신선해요. 나는 한 동전을 꺼내 던져주며 차갑게 말했다. 모든 종류에서 조금씩 줘. 그녀는 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채고 따로 말하지 않고 모든 과일을 조금씩 포장해서 넘겨줬다. 그렇게 큰 봉지였다. 10명이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 혼자는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1/3의 1만 줘. 나머지는 내게 줘. 노인 여성의 얼굴에 곤란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거스름돈을 드릴 수 없어요. 나는 생각했다. 한 동전조차 거슬러주지 못한다고? 비수족들의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 나는 물었다.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너무 많은 과일만 내놔요. 노인 여성은 과일을 꺼내면서 말했다. 진짜로 좋은 사람이시네요. 연이어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는 수도에서 가까워서 그나마 괜찮지만 전장의 시민들은 훨씬 더 고생하죠. 우리 비수족들 중에서는 군인이나 강력한 무력을 가진 자만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양의 과일은 괜찮나요? 나는 그녀가 건네준 과일을 받아들고 마음속에서는 미안함이 들었다. 전쟁에서 고생하는 것은 늘 백성들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것 같다. 나는 과일을 들고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을 때 어두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내 가방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녁은 너를 주메뉴로 해야겠어. 나는 뒤돌아보니 3명의 남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나는 곰족, 하나는 여우족, 그리고 마지막은 늑대족이었다. 말한 사람은 여우족이었다. 여우족은 비수족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종족이다. 그들은 평범한 존재들이었다. 나는 차갑게 높이 떠서 강도냐? 라고 물었다. 3사람은 동시에 큰 소리로 웃었다. 곰족은 조롱하며 말했다. 당연하지. 강도 아니면 널 멈춰서서 뭐 하겠어? 빨리 재산 내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는 널 볶아서 술 안주로 해야겠어. 나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자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강도질하고 먹나요? 이번에는 늑대족이 답했다. 맞아.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야.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나 사냥감이 되는 것이지. 이런 간단한 원칙조차 모르는 거야? 나는 그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알겠어. 감사해. 너희들의 가르침에 감사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가장 강해 보이는 곰족을 향해 한 방을 날렸다. 그들은 나의 반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늑대족의 칼과 여우족의 검은 동시에 나를 향해 내렸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곰족을 향해 계속 공격했다. 곰족은 나와 키와 몸매가 비슷했지만 훨씬 더 통통했다. 나의 공격을 보고 그는 흔들림 없이 큰 곰의 손바닥을 내 빠레에 내밀었다. 나의 모자를 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내 입가에 미소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먼저 큰 곤란을 겪은 것은 곰족이었다. 나의 주먹과 그의 손바닥이 부딪히며 낮은 소리가 들렸다. 나와 곰족은 둘 다 그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내가 그를 5m 밖으로 내보냈다. 내 주먹에 대한 나의 자신감은 충분했다. 그는 다음 생애에서 다시 강도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곰족이 나에게 날아가는 동안 두 무기는 내 왼쪽 어깨와 오른쪽 등에 동시에 내렸다. 늑대족과 여우족은 그들이 적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강철판에 상처를 입힌 것처럼 느꼈다. 그들의 무기는 흔들려 나왔고 내 옷조차도 찢어지지 않았다. 나는 반신을 돌려 한 발로 여우인간의 가슴을 찼다. 저는 절반 몸을 돌리며 여우인간의 가슴에 강하게 발을 찼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고 그는 곰처럼 멀리 날아가서 땅에 꽈당 떨어졌습니다. 그의 7 구멍에서 피가 퍼져나오고 보기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늑대인간은 그 앞의 장면에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단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가 곧바로 도망갔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떨어진 칼을 발로 툭툭 치웠다. 돌아선 나는 칼의 번개처럼 정확하게 늑대인간의 등심을 향해 던졌다. 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옆에 나무에 꽂혔다. 나는 천천히 늑대인간 앞으로 걸어갔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강자가 약자를 짓밟은 법칙을 가르쳐 준 거다. 다음 생에는 좀 더 똑똑해지길 바라겠다. 늑대인간은 힘없이 소리냈다. 너 정말 무자비해.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과일 가게의 노부인은 무서워서 몸을 움켜잡고 떨고 있었다. 나는 과일 가게 앞으로 걸어가 아까 구매한 과일을 집었다. 한 동전을 던져서 그들을 묻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걸어 나갔다. 나는 죽인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가르쳐줬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힘이야말로 모든 것이다. 아무도 약한 것을 동정하지 않는다. 적을 대할 때는 결코 연약해선 안 되며 한 번의 타격으로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 나는 수도에서 나오면서 과일 가게의 사건이 나의 학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처에는 야만인과 강도가 있었다. 거대한 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강도와 살인이 있었다. 내가 했던 행위를 생각하면 어찌 그들이 3가지 종족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여행에서 만났던 모든 강도와 살인자들은 모두 내 힘 앞에 소멸되었다. 나는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른다. 이 여정을 통해 나는 왜 야만인들이 인간들을 이길 수 없는지 이해했다. 야만인들은 본성적으로 용감하긴 했지만 그들 중에서 진정한 고수는 거의 없었다. 내 부족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그곳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마치 양떼 앞에 호랑이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나는 야만인의 나라와 용신 제국의 경계에 도착했다. 용신 제국의 요새는 두 나라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 그 크고 높은 성벽은 야만인들의 전진을 막고 있었다. 나는 성 아래로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장군님, 문을 열어주세요. 성 위에 한 장군처럼 보이는 인간이 내려다보며 외쳤다. 너 누구냐? 나는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말했다. 나는 야만인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러 갔다가 강도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봐주세요. 저는 인간입니다. 나는 1개월 동안 착용했던 모자를 벗었다. 그 장군은 멀리 바라보며 저만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강도들,
정말 짜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과 거래를 하러 가나?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게 더 나쁠 텐데. 문을 조금 열어서 들어오게 해라 하며 명령했다. 몇 분 후 성문이 조금 열렸고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성문이 약간 열렸고 몇 명의 경비병이 나를 맞이해 안으로 안내했다. 방금 전 성 위에 그 장군도 함께 있었다. 나의 잘생긴 얼굴과 높은 키를 보며 갑자기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나에게 물었다. 손해가 크지 않았나? 나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대답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어서 이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님, 당신은 몰라요. 그 짐승 같은 도적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보면 죽이고 물건을 보면 훔쳐요. 그 장군은 답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드래곤 신제국은 그들을 언젠가는 소멸시킬 겁니다. 가서 도시에서 좀 쉬세요. 우리 인간의 영토에 왔으니 더 이상 무섭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했고 마음속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스트루 요새는 스트루 도시를 기반으로 건설된 곳이다. 인간의 도시에 처음 도착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여기는 짐승들의 영토보다 활기차고 번영하는 풍경이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밝은 미소로 상품을 사고 팔았다. 상인 선생님의 조언대로 깨끗한 여관을 찾아 밤을 보내기로 했다. 밤을 쉬고 다음날 드래곤 도시로 계속 여행하려 했다. 인간들의 세상에 왔으니 더 이상 대나무 모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나와 닮은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들떴다. 비몬족 중에서는 나가 가장 키가 작았지만 여기에선 거의 아무도 나의 키에 버길 사람이 없었다. 거리를 걸으며 나는 마치 학이 단구리 위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여러 여성들이 나를 호기심스럽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얼굴이 화끈거리며 붉어졌다. 상인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내 외모는 인간 중에서 매우 잘생겼다고 말해줬다. 드래곤 신제국에 왔을 때 많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여성들이 이렇게 대담할 줄은 몰랐다. 대나무 모자를 벗은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여자들은 짐승 여자보다 훨씬 예쁘게 느껴졌다. 아마 나와 비슷한 얼굴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 도시에는 전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냈다. 도시의 거리를 조금 걸어서 음식을 사고 여관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졌고 나는 가방에서 드래곤 신제국의 지도를 꺼냈다. 여기서 드래곤 도시까지는 3,900km 이상 거리가 있었다. 가깝지 않은 거리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 빨리 도착해서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도를 접고 나는 침대에 앉아 천마결의 권을 따라 연습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느낌이 서서히 내 몸 전체를 뒤덮었다. 최근에 나는 천마결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단계는 반년 정도 연습했지만 지금은 중급의 어둠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어둠의 힘과 천내방어도 이전보다 더 잘 결합할 수 있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인가? 사실 나는 잘 모른다. 천마결은 마족의 최고급 기술 중 하나로 마법과 무술을 결합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의 기초는 사륙, 어둠, 무정함에 중점을 둔다. 도둑들을 많이 죽여 천마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서 빠른 진전을 이룬 것일까?